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8일이고요. 영상 전에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두 마리 강아지가 진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좀 정리가 됐고 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난 12월 6일 장마감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우리 지수와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이 차트로 보자면은 이제는 조금 간절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 것이 특히 이번 주에 반등을 해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자리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좀 하락이 있었는데 어떤 변곡 반등을 해주는 모양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반등을 정말로 해줬으면 하는 자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외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좀 돌려줄 때가 됐거든요. 매수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좀 지수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인 매수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 최근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인 매도가 컸다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매도세는 출현을 했습니다. 뭐 그 큰 폭은 아니었긴 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외인들이 좀 큰 폭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코스피도 참 너무 더 망가졌기 때문에 반등은 정말 코스닥이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반등을 좀 해줘야지 이게 같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차트가 너무 안 좋아요. 코스닥은 너무 안 좋고, 정말 이제 좀 회복을 해서 그래도 마지못해서 640까지는 좀 가줘야지 분위기가 좀 좋게 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번 한 주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뉴스 잠깐 둘러보다가 좀 쓸쓸한 게 있어서 기사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자, 애플홀로 시총이 1402조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코스피 상장사 시총이 합쳐서 1484조.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 기업 하나가 한국 기업 대표팀보다 덩치가 커진, 뭐 굴욕적인 상황이긴 하죠. 굴욕적인 상황이긴 하고, 어떤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제자리 걸음, 연초 대비 2.52%. 진짜 별로 안 올랐구나. 그런 이동안 애플은 주가가 66%나 뛰어오른 결과입니다. 시총 정말 크네요. 이 시총으로 뭐 나라 하나 먹여 살리겠는데요, 그냥. 그래서 너무 반도체만 의존한다. 기사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분석은 했습니다. 내년에도 기대되는 최악은 면할 것이라는 코스피. 사실 근데 이게 코스피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의 기업들이 다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뭐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주가 66% 뛰는 게 뭐 놀랍긴 하지만은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성격의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들 다 있기 때문에 뭐 애플 66% 뛰었다고 코스피가 그 이상으로 뛰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죠. 힘든 건데 조금 씁쓸했고, 자, 중요하고 반드시 좀 읽었으면 하는 기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년 국내 시를 이끌 유대테마는 5G 콘텐츠 주목하자 보시면은 5G 나오고 콘텐츠, 핀테크, 2차 전지, 환경, 소재 부품 장비. 5G 콘텐츠, 핀테크 이거는 거의 그냥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게 다 연결된 커넥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G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를 넘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산업,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콘텐츠,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스마트폰으로 당연히 이제는 뭐 아주 흔하죠.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핀테크 다 그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생적으로는 5G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잘 다 당연히 우리 내년에도 여기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이 기사가 네이버에 있기 때문에요. 꼭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댓글 같은 거는 좀 여러분들 뭐 그냥 재미로만 읽으시되 너무 이거를 뭐지 신뢰하거나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5G 다 헤쳐먹었다 안 지가 언젠데. 좀 웃기네요 이 댓글은. 주식 안 한 사람 같습니다. 다 헤쳐먹고 나간 지금 무슨 5G가 작전주도 아니고. 재밌네. 댓글 같은 거 잊지 마시고 이 기사 내용 뭐 기사도 뭐 다 다 모든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볼게요. 자, 제일바이오는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고 어떤 시나리오 상에 요거를 이제 뭐 제가 언급해 드리면서 시가가 만약에 이게 분봉에다 쳤을 때 792원이 시가라고 하면은 돌파가 바로 나오겠냐 아니면 아니겠다 이렇게 쉬어서 갈 수 있다. 왜냐 이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슷하게 만들면서 하루 만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상승이 나왔고 뭐 타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이날과 이날 그러니까 어제 타점 저 어제래 목요일날 타점 한번 볼게요. 구간만 나눌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했고 여기는 이제 박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그리고 11월 1일 11월 1일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제 힘이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개구충제가 시장에 굉장한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가 먹는 약인데 인간이 먹어서 어떤 질병이 치유를 된다? 아니면 뭐 치유 대신 뭐 유지가 된다? 뭐 수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 정말 획기적이잖아요.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을 했고 VI가 걸리고 첫 번째 VI가 걸린 다음에 물론 저도 이전에 매매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살짝 매매를 했는데 바로 안 가는 거를 보고 또 발표 자체가 오후이기도 했고 그래서 떨어지길래 이제 조금 결과가 안 좋나 싶었는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에서 다시 지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VI 때도 떨어질까 왜냐면 갭을 살짝 띄운 상태죠. 1.68 정도 띄운 상태에서 떨어질까 말까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길래 두 번째 VI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평선 대응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보여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장 종목 같은 경우에 센 종목은 확실하게 이런 구간들을 지켜줄 구간, 혹은 뚫어줘야 될 구간들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깨끗하게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 한 번 더 이 주도주, 거래대금이 터진 주도주에서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더 확인하셨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C소프트는 대형주기도 하고 이 리니지 2M 게임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대형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패스를 하고 필링크 상승은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7일 6일이죠. 필링크. 저는 뭐 이렇게 선은 그어놨었는데 이때도 뭐 거래대금 자체는 크진 않았고 차트상으로 이제 구간만 파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사니까 종가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그냥 올라올 만한 구간까지만 왔다 정도로 그냥 볼 수가 있었고요. 장초반 이때 아니면은 급등을 거의 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이때만 아니면은 그래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다. 거의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점이기도 했고 느릿느릿 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할 만한 구간이 뭐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짧게 노려볼 만한 구간이었고요. 하지만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필링크도 시간외에서는 뭐 살짝 그냥 보합 정도로 볼게요. 그냥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올라간다 치면 이제 이 봉을 분석을 해야겠죠. 10월 17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죠. 여기 그리고 이 음봉의 시가 여기네. 그러면 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깔아앉은 케이스니까 죄송합니다. 폭은 좁아요. 폭은 좁고 그냥 여기 이 선을 좀 더 저는 이 구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네요. 1431원 1430원 그렇죠. 이것도 지금 1485원을 그렇죠. 여기서 맞았죠. 1480원 제가 여기서 껐는데 금요일날 만들어진 걸 보면은 거기를 이제 뚫지 못하고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485원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된 거죠. 저는 이날에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10월 17일 봉을 보고 10월 18일 17일이죠. 죄송합니다. 17일 봉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오늘 만들어진 것까지 보니까 더욱더 중요한 구간이 됐네요. 여기가 돌파 때 한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CNX도 이제 수급 주고 이거는 뭐 차트상 돌파는 이날 이미 나왔어요. 목요일날 나와서 이 전고점 돌파 그래서 조금 이제 전고 돌파가 완료된 이후에서는 조금 힘든 이유가 그 위에 저항대가 그러니까 끝이 어딘지 이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목요일날 칠게요. 목요일날 이제 전고 돌파가 나왔어요. 그 전에 요거였잖아요. 고가가 29,500원이었는데 3,450원에다 갔다가 음봉으로 마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뜻 올라간다고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그럼 눌렸다가 가는 건지 바로 가는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당장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전고점을 돌파가 완료된 이후에는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함부로 예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윗정항이 많이 없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전고 돌파가 나온 날에 꼭 이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조언을 드리기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될 수가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물론 대개는 전고가 돌파되면 이제 또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이걸로 끝으로 내려가는 종목도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전고 돌파가 예를 들면 이게 MCNX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가가 이전에는 29,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45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얼마 안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전고를 돌파하면서 긴 상승이 나와서 거기 위에서 몰렸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왜 더 올라갈지 눌릴지 혹은 추세가 그냥 하락할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3450은 위쪽에서 물린 사람들은 천만 다행이에요. 그렇죠? 다음 날에 더 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물린 물량 포함 물린 사람들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줬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 이거는 다행인 케이스고, 정보를 이제 정보점 매매를 하실 때는 뭐 단타든 스윙이든 그 전에부터 들어가셨을 경우에 필히 정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수익 매도를 꼭 해주시고요. 목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다시 단타로 진입하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손절을 못 하시면 웬만하시면 그럴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친목 단톡방에서도 이제 개인톡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보면은 정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더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그럼 제가 반문을 합니다. 정모 고점에서 물리셨나요? 그럼 되게 당연히 물리셨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똑같이 대답합니다. 전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 실력을 떠나서 지금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반드시 조심을 하시고, 정고점 돌 목표를 막 가질 때는 정고가 뚫기 이전에 미리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파트론도 수급 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서원은 참 급등 나올 것 같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나오긴 나왔네요. 나오긴 나오고, 급등 나온 날만 피해서 저는 이제 급등 나온 날은 다 매매를 못했고요. 이날까지도 매매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4일선이긴 한데 5일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그 단기 추세를 굉장히 그냥 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탔다고 보면 되고, 당연히 더 갈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긴 할게요. 주봉으로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이렇게 본다면은 더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공간을 뚫었고 여기까지도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더 간다고 해서도 더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매수를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손절은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매도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가 한번 매도 시점이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평선이 이탈해서 종가가 형성되거나 이평선 자체가 완전히 고꾸라질 때,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종가 기준으로요. 그때가 매도 시점이겠죠. 그럼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걸 스윙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이미 기회를 다 줬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섬을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여긴 당연히 스윙 그거였고요. 여기서 이제 이 기회는 다 떠났기 때문에 이걸 뭐 잡고 며칠 더 본다는 거는 진짜 위험한 생각이죠. 벌써 2배 넘게 올랐습니다. RFHIC도 빼겠습니다. 되게 오늘 수급주가 많이 거래가 좀 붙었구나. 다 상한가 간 거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젠백스 지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젠백스만 보면은 이날이 좀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정말 악랄한 세력, 시가 돌파를 나오는 듯 했다가 줄곧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거를 다시 상한가 비슷한 근처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거.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 저는 이제 음봉일 때 봤으니까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양봉으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전환을 해서
이게 증거금 100%이긴 하지만 이제 시총이 좀 큰 종목이었고 뭐 이슈 자체는 조금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뭐 젠백스 자체 제가 시총 큰 종목은 사실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단타로 이제 포지션을 완전히 바꾼 이유로는 시총이 큰 종목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이 날이 추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서 그렇지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릴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추세 전환을 보려면 이 두 봉을 이렇게 해서 하나는 양봉 음봉으로 떴다가 그 다음날 양봉으로 뜨고 그 다음에 올려야 돼. 색깔이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제일 확실한 걸로 할게요. 음봉이 떴다가 어 이런 음봉으로 떴다가 다음날 양봉으로 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양봉이겠죠 당연히. 이게 추세 전환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추세 전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죄송한데 양머리 칠게요. 되게 안 되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추세 전환을 보는데 이 두 봉이 하루 만에 나타났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응용 버전이긴 합니다만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 세력이나 주포들도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개미들도 영리하게 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털어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나오는 모양이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 우와 이런 모양 처음 보는데 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메모를 해두셔야지. 왜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털기 위한 모양. 어쨌거나 뭐 이러면서 젠백스 지오도 뭐 똑같이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요.